저희가 이름을 되게 크게 박아드립니다. 그러게요. 타이틀에. 예. MTN과 밸류포커스가 함께 선정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늘은 조선과 해운 쪽입니다. 실적 추정을 가장 잘해서 1위에 오른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왠지 조선 해운과는 좀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신영증권의 특히 그 조영준 전무님이, 리서치 센터장인 조영준 예. 전무님이 또 그 조선 쪽으로는 베스트 출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제 신영증권에서 조선 쪽 베스트가 나오셨네요. 아, 조선은 뭐 어제 오늘 또 현대중공업 이슈도 있고요. 미리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마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 먼저 그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좋았고 해운은 최악에 가까웠고 일단 그 업황하고 주가 흐름 좀 되돌림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전후방 산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거의 뭐 상당히 이제 다운턴으로 너무 가는 달랐죠. 해운이 있었고 예. 뭐 과거의 영광을 거의 되살리는 조선이 있었는데요. 1분기가 지난 1분기까지 뭐 거의 조선 업체들 중에서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목표치에 한 40%에 육박하는 그런 수주를 받으면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성적도 괜찮고 과거에 수주를 했던 거를 건조하는 성적도 상당히 괜찮아서 업황도 괜찮고 주가도 이제 2007년 주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넘어섰었죠? 예. 몇몇 종목들은? 몇 종목들 2007년 주가는 넘어서지 네네네.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운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 부담만 있었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거기에 이제 유가까지 많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서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운 업황이 여전히 그렇게 안 좋습니까? 3월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그때 대비해서 운임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반드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시장의 추정치나 컨센서스가 한 번 더 내려가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씩은 다들 이게 매기가 좀 돌아왔었는데 해운만큼 아주 철저하게 소외를 당해서 해운 쪽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우선은 조선주부터 좋은 것부터 봐야죠. 사실상 그 올 들어서 한 3월까지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선주들도 약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본의 지진 이후에 LNG선 발주가 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스토리로 또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LNG선 뭐 그 수주도 많았습니까? 사실 LNG 같은 경우는 2004년, 5년, 6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과거에 조선이 가장 호황기였던 2007, 8년에는 거의 휴식기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LNG 이슈가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예. 실제로 올해 빅3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5척 정도에 가까운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워낙 그 시장 자체가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360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상당히 작은데 그 와중에 지금 신규 수주가 연에 뭐 10척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LNG선 발주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배도 아니어서 일본 지진 이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걸 발주를 넣자 그 해운사들이 또 결정을 하고 실제 발주를 넣고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던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진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2014년부터 새롭게 생산에 들어가는 해상가스전이 대규모로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도 이제 한 2014년부터 한 16년까지의 수요를 보고 150척 정도 가량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예. 일본의 지진이 좀 더 이러한 이슈를 앞으로 땡기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다 원전에 대해서 비중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좀 더 LNG가 빠르게 부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되는 거고. 예, 뭐,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는 선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되는 초기 투기 발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그 가스전 생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 본 발주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 LNG 쪽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도 강점이 있고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반기 수준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뭐 조선하고 뭐 해양 플랜트 좀 나눠서 봤을 때요. 일단 상반기까지 너무 수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죠.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한테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그냥 FPSO나 뭐 세미리그나 드릴십 몇 개 정도, 그래서 그 과거에는 매출의 한 20-30% 정도만 차지하는 아주 작은 분야였는데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연근해에서 생산 가능하거나 뭐 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설비들도 상당히 대형화되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받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 뭐 욕상이나 연근해 쪽 그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국내 업체가 수주 가능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을 만한 상황이고, 특히나 선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선가거든요. 그래서 선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를 좀 미뤄왔던 선주들이 다시 발주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가와 서들 이야기는 이제 해운업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많이 여쭙게 될 테고, 종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현재 조선 쪽에서는 몇 가지 종목 커버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다 6개 다 6개 다 보고 계시고, 예. 그 중에서도 뭔가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탑픽 순위가? 지금 저희 대형주랑 이제 소형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경쟁력을 특별히 뭐 할인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총에서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해외 사업장 투자한 부분을 많이 이제 리커버할 수 있는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최선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많이 보시니까 뭐 현대중공업이 가장 습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STX 조선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상대적으로 STX 조선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의 조선업체 6개 중에서 큰 세계 업체들은 국내에서만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사업장 자체를 두고 있고, 뭐 블록 공장이나 이런 걸 해외에 두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야드를 외국으로 이전을 했다거나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07년, 8년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한진과 미포와 STX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은 뭐 필리핀 수비계, 그리고 미포 같은 경우는 베트남 비나시네,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이랑 중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좀 가장 빠르게 그 부분을 많이 이제 회수를 한 순서를 보면 미포가 가장 먼저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진이 작년에 이제 수빅 사업장이 조금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많이 그 부분에 수혜가 있었는데요. STX가 지금 가장 회수를 못한 회사이기도 한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이유가 유럽 사업장 중에서도 프랑스 야드 그리고 대련 쪽에서의 그 손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예, 지금 1분기 실적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이 좀 연속성을 갖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증명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큰 종목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STX 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거고, 물론 이제 확인이 된 이야기도 아닌데 저도 언뜻 들어가지고 유럽 쪽 법인 이름이 뭐죠? OBV인가요? OSV 말씀하시는 OSV. 건가요? 뭐 또 이제 그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 오늘 아침에 좀 돌았던 것 같은데요. OSV 같은 경우는 뭐 원래 5월 12일 이후로 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 락업이 풀렸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지난번에 상장을 할 때 약 37% 정도의 지분을 시장에 판 상황이고요. 이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50% 플러스 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각을 할 거다라고 원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제 그 나머지 해당하는 뭐 10% 이상의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STX 그룹으로 좀 현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 OSV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겟 가격을 조금 회사가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그건 지금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매각에 대해서 회사가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일정 부분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던 거고요. OSV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조선주는 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하이닉스 인수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뭐 현대차와 반반 나눠서 갈 수도 있다. 컨소시엄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보도 차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일단 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한 달 이내로 재공시를 하겠지만 저희는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 가지고 좀 이야기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인수를 했다. 그 이후에 뭐 시너지는 어떨 것이다. 기업 가치 영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매각 방식이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만약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발행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뭐 지금 구주를 들고 있는 이제 채권단과 어떤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방식이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조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100% 자신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일단 하이닉스 뭐 제가 하이닉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지금 조선주만큼 빠삭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 반도체 쪽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지금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관계가 좀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각 방식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제가 알기로 매각 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정도의 가격도 저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방식을 확인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애써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고요. 같습니다. 해운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운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 많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이제 또 뭐 법정 권리도 신청을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해운 업황은 좀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됩니까? 이들이 먼저 그 선박 발주를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주가 나왔죠. 선박들 같은 경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해운 업체들이 뭐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거나 뭐 창사 이래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 업체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설사 조금 어닝이 적게 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운송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운임이기도 하지만 비용 중에서 특히나 연료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막 벙커 CU 600불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 그렇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나? 연료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또 운임에도 전가를 시키면 될 수 있겠지만 운임을 그렇게 높이기도 좀 쉽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수급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공급이 많이 모자라면 연료비를 전가시키는 데 있어서 뭐 100% 올랐는데 그걸 120%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 선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바잉파가 훨씬 세지겠지만 이제 거꾸로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물을 들고 있는 화주들이 훨씬 더 이 발언권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보면 상반기에 대형 컨테이너가 인도되는 그 척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반기보다. 그래서 매달 8,000TU의 아주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뭐 7척, 8척, 9척 이렇게 인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6월 정도까지가 그 인도되는 척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보다 그런 인도되는 척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조금 수급상으로 이제 하반기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반기에 많이 전가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하반기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요즘에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면 해운업체 걱정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벙커CU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정유업체들이 별로 이제 마진이 안 남는 벙커CU 생산은 좀 줄이고 다른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해운업계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해운업계의 바닥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뭐 BDI 지수만 보기에도 조금 뭐하고.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뭐 주가나 이런 걸 볼 때 히스토리컬 PBR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라는 영업 자산이 가장 중요한 이제 업체들이다 보니 이제 뭐 상당히 영업을 연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세계 경기가 막 깨지고 있다,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막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막 PBR 0.4배까지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지만, 물론 지금 1분기 실적은 뭐 적자가 나면서 좋지 않았고, 2분기도 크게 뭐 좋은 실적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성수기로 어쨌든 접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3분기가.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도 조금 국내 그 해운 업체들의 할인율이 조금 약간 높은 상황인데 예. 뭐 거의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과 해운 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함께했고요. 이야기 재밌네요. 예.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추정 정확도 1위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